그래, 내가 이 웜업 루틴을 한번 짜줘 볼게. 일단 바로 동작 스트레칭 하는 건 좋지 않아. 왜냐면 체온도 낮고 몸도 굳어 있고 몸이 움직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근육을 팍팍 늘리는 건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좀 있거든. 그래서 웜업 루틴은 보통 나는 3단계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대표님. 왜, 뭐 하세요? 나 지금 오전에 운동을 좀 빡세게 했더니 지금 뭉쳐서 스트레칭하고 있어. 아니, 제가 몸풀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스트레칭 해요 말아요? 몸풀기 할 때 스트레칭? 몸풀기 할 때 스트레칭을 왜 안 해? 해야지. 아니 스트레칭 찾아봤는데 어. 뭐 스트레칭 하면 막 몸에 힘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뭘 봤는지 알겠다. 일단 몸풀기 할 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몸풀기 할 때 스트레칭 내가 정리해 줄게. 너는 몸풀기를 왜 해? 운동할 때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 하려고 하죠. 그치, 몸풀기는 우리가 본 운동의 효과를 좋아지게 하거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퍼포먼스를 잘 출력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몸풀기지. 몸풀기를 영어로 우리는 웜업이라고 해. 이 웜업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체온을 1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체온을 1도 올리면 일단 필연적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몸에 체액이 돌게 해주지. 그러면 에너지를 더 잘 세포에다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우리 세포는 활성도가 올라가서 산소 소비량이 증가해.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도 공급을 잘 해주고 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건 결국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웜업이야. 아니 그래서 스트레칭 해요 말아요? 스트레칭 당연히 해야지. 내가 이것도 설명해 줄게. 일단 우리가 체온을 1도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알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몸풀기 할 때 스트레칭이 궁금한 거잖아. 우리가 보통 몸풀기를 할 때 권장되지 않는 스트레칭이 바로 정적 스트레칭이야.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은 우리가 10초에서 30초 근육을 길게 늘리는 걸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적 스트레칭이 몸풀기 할 때 권장되지 않는 이유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수축력이 떨어져요? 수축력이 떨어져. 우리가 근육을 바라보면 이렇게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건이라는 게 있어. 이 건에는 이 건의 길이에 반응하는 골기건 기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길게 하면 건의 길이도 늘어나고 근육의 길이도 늘어나겠지. 근데 너무 과도하게 길어지거나 오랫동안 길어지게 만들면 골기건 기관에서 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자꾸 늘어나는데 안 되겠어, 근육아 네가 늘어나서 날 좀 느슨하게 만들어줘 하는 반사가 일어나. 그렇게 되면 골기건 기관에서 어떤 척수 레벨에서의 반사가 일어나고, 이 반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관절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퍼포먼스를 발휘할 때 근육의 수축력이 모자르니까 힘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부상률도 좀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몸풀기 할 때 정적 스트레칭을 권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칭은 결국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또 그거는 아니야. 우리 몸이 그렇게 일편단결적이지가 않아. 일부러 수축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운동해야 되는데 수축력을 떨어뜨려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면 아주 유명한 곡선을 하나 봐야 돼. 지금 이 곡선이 바로 랭스텐션, 그러니까 길이 장력 곡선이라고 해. 그래서 근육의 길이에 따라 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가 근육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오히려 장력이 떨어져서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옵티멀 랭스, 최적화된 길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근육의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두컬을 하거나 턱걸이를 할 때, 턱걸이를 시작하거나 이두컬을 시작할 때 팔을 완전히 이렇게 다 편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힘을 쓰기가 더 어렵지. 근데 팔을 어느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두컬이든 턱걸이든 조금 더 쉽게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뭐 스티킹 포인트라던가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근육이 너무 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장력과 함께 근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축하기가 좀 어려워. 힘을 내기가 조금 어렵지. 그럼 이게 스트레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아까 보면 근육이 너무 늘어나거나 너무 짧아지면 힘을 잘못 쓴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상 범위보다 더 많이 단축된 근육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햄스트링이라던가 승모근이라던가 이런 근육들은 자주 뭉치고 짧아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옵티멀 랭스,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서 우리가 최적의 길이에서 벗어나 있게 돼. 그러면 이 근육은 계속 수축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근육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수축력을 좀 떨어뜨려주고
길이를 늘려줘서 적정한 길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스트레칭 해주는 게 몸풀기 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야. 특별히 짧아져 있는 근육은 스트레칭 해줘서 그 적정한 길이를 맞춰주고 그치. 적절한 길이의 근육들은 굳이 스트레칭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짧아진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고 정상 범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불리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 아, 다이나믹 스트레칭? 근데 그건 뭐예요? 뭐 가장 이상적인 몸풀기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던데. 다이나믹 스트레칭에 대해 설명해 줄게. 우리가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통 몸풀기를 할 때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연성의 끝까지 몸을 자연스럽게 툭툭 움직여주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보통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를 해. 또 다이나믹 스트레칭은 우리 유연성 끝범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툭툭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정적 스트레칭과 정반대 방향의 반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갑자기 근육들이 툭 하고 늘어나요? 그게 뭐예요? 좀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팔을 굽히고 있어. 근데 누가 갑자기 내 팔을 확 하고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탁 버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이게 바로 정적 스트레칭과 반대 방향의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근육에는 머슬 스핀들, 그러니까 근방추라는 고유 수용체가 있어. 이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가 갑자기 변화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툭 하고 늘어나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수축해서 외력에 버티는 힘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작을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면 요 끝범위에서는 근방추가 작용을 해서 근육을 수축할 거야. 왜냐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있다 보니까 관성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멈추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밀려나가게 될 거야. 이때 근육은 수축하지만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근육이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은 우리가 신경계적으로 좀 많은 자극이 일어나. 그러면 그 부위의 근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체온을 올리는데 조직이 활성화되니까 좀 유리할 수 있지. 뭔가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결국 근육을 잘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거 하면 유연성도 늘어나요? 내가 아까 유연성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했지만 영구적인 유연성을 늘리는 거나 어떠한 내 몸의 유연성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이 제 웜업 루틴 딱 짜주세요. 그래, 내가 이 웜업 루틴을 한번 짜줘볼게. 일단 바로 동작 스트레칭 하는 건 좋지 않아. 왜냐면 체온도 낮고 몸도 굳어있고 몸이 움직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근육을 팍팍 늘리는 건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좀 있거든. 그래서 웜업 루틴은 보통 나는 3단계로 이야기를 해.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체온을 1도 올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달리기를 하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 저강도의 운동을 좀 해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짧으면 5분, 길게는 10분, 겨울에는 더 추우니까 뭐 20분, 30분도 가능한데 어찌됐건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게끔 체온을 1도 올려주는 게 중요해. 두 번째는 정적 스트레칭을 이때 하는 게 좋아. 왜 좋냐면 그냥 모든 근육을 다 정적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특별히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짧거나 단축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 그런 근육들은 스트레칭을, 정적 스트레칭을 해줘서 충격도 조금 줄어들게 해주고 길이를 정상 범위로 가지고 와서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때 정적 스트레칭을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구사하는 기술을 제한할 정도로 짧아진 근육이 있다라고 하거나 좀 유연성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근육이 있으면 그런 근육들은 정적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본 운동, 예를 들어서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뭐 프레스를 한다거나 스쿼트를 하면 그런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도 좋고, 내가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기 동작과 관련된 동작들을 동적 스트레칭으로 만들어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준비 운동할 때 유리해. 뛰어서 땀 내고 짧은데 늘리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팍팍 늘리라는 거죠? 그치, 아주 제대로 이해했어. 오늘 진짜 좋은 거 배운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근데 이제 웜업 배웠으니까 웜업을 해야지. 운동 안 해? 예? 저 왜요? 아니 운동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맨날 어디 가? 운동해! 안녕하세요. 함께 트레이닝 센터 대표 홍수아입니다. 이 영상처럼 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이거 해야 되냐?